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가보다는 경기,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동결. 3.5%입니다. 3.9%가 아니고 발음 똑바로 해야 되겠네요. 기준금리에서 3.5% 동결. 여기 옆에 또 뜨네요. 기준금리 인상 사실상 끝? 연말 인하 가능성도 이런 얘기 있는데 궁금하시죠? 찾아서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간단한 거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카톡방에도 우리 제주교사님께서 급하게 잘 띄워주셨어요. 넘버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경기 침체 우려 크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어땠다고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예,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서 한마디로 요점이 뭐였어요? 뭐보다는 뭐? 예, 여기 제목이 있는데요. 물가보다는 뭐다? 경기를 우선시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했다? 금리를 동결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금리를 그냥 무조건 물가를 잡겠다라고 올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속된 말로 먹고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마이너스 를 기록해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3% 이후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성장을 나타내면서 한국이 기술적 침체에 빠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다고요? 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성장률을. 그래서 4분기 때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지금 되게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어려우실 거예요. 분명하십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누구든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97년 IMF가 왔고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왔다. 그리고 나서 제가 21년도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제 21년 8월 달에 폭락을 예견을 했고 그러면서 22년도에 IMF가 올 것이다. 이 IMF가 이제 기관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 번 더 도래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까는 아직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지나고 난 뒤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레고랜드라고 할 것인지 부동산 아니면은 뭐 PF 사태라고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레고랜드 탓은 아닐 거예요. 레고랜드는 너무 규모가 작아요. 이런 위기가 온 거에 대해서 규모가 너무 작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PF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아리송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물가를 잡겠다 해서 거품 꺼지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튼간에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97년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자리 알바라도 있는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22년도에 어쨌든 지금 큰 위기가 왔고 마이너스 성장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예, 2008년도에는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 많이 힘들지 않았냐면 이때는 이명박 정권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통화 스왑을 했습니다. 어디하고 했어요? 일본, 그리고 미국, 중국하고 통화 스왑을 각각 얼마 했냐면 무려 300억 달러나 해서 총 900억.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요 근래 최고의 성군이에요. 성군. 저분은요. 정말 잘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 제가 하면은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하면서 비난하실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예, 경제는 정말 끝장나게 잘했습니다. 성군이고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해먹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글쎄요. 이건 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 성장을 잘 들어오세요. 나라 성장을 예를 들어서 3%를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를 5년 집권 동안 계속했어. 꾸준하게.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어요. 미국은 상대 대비를 할게요. 미국은 2%, 우리나라는 5%, 예를 들어서 5%.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조금 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더 성장하는 거 맞거든요. 우리가 얘네 미국 나라보다는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 갭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얘네 2%에 따라서 우리가 5%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2%, 뭐 1%, 1.5%, 뭐 2.2%,
그다음에 1% 이렇게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5년씩 해가지고 5%씩 해서 5년 동안 성장시켰어요. 엄청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11위가 졸지에 막 7위까지 올라가서 아니 5위까지 올라가서 막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 5 안에 들어간 거야. 어마어마하게 잘했어. 이 대통령이 자기 집권하면서 1,000억을 가져갔어요. 불법으로 횡령했어. 그럼 자 봐봐. 안 하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자 vs 반면 5년 동안 얘네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마이너스 1.2,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5.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시켜서 어느 대통령이 A 대통령이 여긴 B 대통령이 그쵸? 그 상태에서 이 A 대통령은 나는 성장시킨 것도 없고 그래서 청렴하게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갔고요. 내 월급도 1,500만 원씩이나 나오는 대통령 월급도 반납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A 뽑을래요? B 뽑을래요? 아니 생각해봐. A 뽑을래요? B 뽑을래요?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요 자기 주머니에 뜨끈하게요 그 뭔가 하나 들어온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국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는 게 중요해요. 나라가 어떻게 됐든만은 그죠? 이게 본능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맞고요. 본능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더 따뜻해진다면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욕해요? 이거를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도 2008년도에 제가 경제 얘기하면서 자꾸 정치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하면서 막 경제 얘기하면서 제가 종교적인 얘기도 가끔 하고 이러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연동이 됩니다. 결국엔 인문학이거든요. 2008년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통화 사업을 잘 했습니다. 자, 끝까지 잘 보세요. 그럼 현재 뭐 저는 정치적 색깔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측입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구독을 좀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 이런 정치 얘기하거나 이런 게 뭐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 합니다. 왜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요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서는 어떻게 이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민주당이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저는 민주당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조금은 있어요. 예, 좀 있어요. 민주당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약간의 사회주의 냄새가 있죠. 여기는 뭐다? 너네 시장에 적극 몰라도 돼. 우리가 다 해줄게야. 한마디로 이 진보 정책이에요. 경제에서는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제가 이제 국힘이죠, 국민의힘이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국힘에서는 자유대로 냅두다 이거예요. 내버려 두자 이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무조건 한쪽으로만 기울어서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균형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8,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벌었으면 세금을 내서 또 밑에서부터 다시 또 낙수 효과라 하죠. 물이 다시 위로 밑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듯이 돈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비춰져야만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뭐, 이게, 참, 그래요. 검찰 출신이라서 이분께서, 이재명을 지금 뭐, 이렇게 거시기 하잖아요. 구속될 거예요. 분위기가 꺾였는데 뭐, 구속되는데, 문제는 검찰 출신에서 뭐 정치 싸움은 되게 잘해요, 보니까. 근데 관건은 뭐다? 경제를 지금 손 놓고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2008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통화 수합을 통해서 분명히 그 긍정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900억 달러를 유지를 했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다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을 좀 이루었거든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지금은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물론 금리를 못 따라가고도 있지만 서민들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그냥 맡겨놓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넉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막 좋아하지는 않았었다는 부분이에요.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생각마다 다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가 2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래서 이게 뭐다? 결국에는 물가보다는 결국에는 경기가 우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끔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에서 이미 나타내고 있고 증권시장에서 이미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스피가 2000선을 결국에는 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000선 안 무너뜨리고 2000선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저는 아니다. 이제 나중에 혹시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 라고 처음엔 얘기했어요. 근데 딱 주가의 반응 보고 이건 대응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바닥 찍었다. 그래서 11월 달에 주가가 바닥 찍었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고 12월 달에 조정하고 그리고서는 결국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달에는 제가 장담한 적은 없어요. 2월 달에는 어쩌면 음봉으로 출현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얘가 양봉으로 갈 수도 있다. 즉 얘는 모른다예요. 손 놓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무너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2월 달은 이렇지만 3월 4월 달에는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2월 달에는 응집을 했고요. 그리고 3월 달과 4월 달에는 이제부터 주가는 다시금 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주식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주식이 갈지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고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수익률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지금도 수익 잘 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기준금리는 그렇다 해서 여기서 멈췄냐 그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지금 멈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쉬었다 가는 것이지 멈추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감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차라리 멈추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여기서 버티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올라가고 빨리 이렇게 내려오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금리를 막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튼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물가보다는 경기. 그래서 경기가 결국에는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 축소했다. 서울 마이너스 0.52%. 그래서 전셋값이 조금 뭐다? 인천, 경기, 서울 이쪽이 어떻게 해요? 전세 하락폭이 모두 좀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뉴스인데요. 현재 전세에 대해서 좀 얘기가 할 게 있네요. 이거는요. 이거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게 무료 유튜브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괜찮은 건데 전세가 지금 사람들이 수요가 조금씩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매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매매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살아야겠다. 아파트는 이제는 안 되겠다. 사지 말아야겠다. 내 집까지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일본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슬슬. 예, 이거 항상 부동산 수업에서 쌤이 짚어줬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전세가 지금 높은 금리였어요. 높은 금리였는데 잘 들으세요. 높은 금리여가지고 전세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왜?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었죠. 근데 이 대출을 사람들이 높은 금리 때문에 안 받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3억짜리 전세였어요. 여기가 평균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근데 3억짜리 전세였는데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출금리가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6%까지 간 거야. 예를 들어서. 갔어요. 그러면 3억에 대해서 6%니까 되게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을 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월세로. 그쵸? 월세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됐냐면 이 3억은 뭐야 이제 6%는 유지가 됐는데 이 금리 6%는 유지가 됐는데 3억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2억으로. 그러면 금리가 설사 6.2가 되더라도요. 그렇죠. 전세를 좀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얘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세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쵸? 예,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맞잖아요. 그쵸? 금리는 그대로 오거나 금리는 살짝 올랐지만 상대 대비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면 내가 나가는 주머니에 나가는 돈은 X값은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세의 수요로 몰려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움직여질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수업한 데에서 배운 대로 가격 요인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 자, 한국은행 올해 경제 성장률 1.6%로 하향한다.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다. 그래서 물가도 3.5%로 하향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막 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4%나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좀 완만하게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좀 낮춰가는 방향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동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사가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올해 성장률 1.7%에서 0.1% 하향 조정.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그렇죠. 네, 그래서 1.6%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는데 성장률은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가 상승률이 0.1 올라가는 거야 뭐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 석 달 전망보다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기사대로 다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고 수업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이렇게 됐지만 주가는 뭐라고요? 주가는 바닥을 찍었고 얘가 먼저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이 상태로 이제 금리만 인하시키면은 바로 얘는 점프업 합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좀 꿈틀꿈틀 거릴 거예요. 더욱더. 왜냐면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세에 대해서. 전세 가격이 빠졌어. 그죠? 전세 가격이 빠졌는데 이 상태에서 금리까지 만약에 인하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세의 수요가 확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23년도에 혹시나라도 부동산이 어떤 바닥을 찍는 것들이 보여진다 이러면 금리의 인하가 올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뛰진 않아. 그렇다고 당장 집값 뛰진 않는다고. 24년 하반기부터 봐야 돼요. 집값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확신 있게 뭐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중순 이쯤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암울한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예, 저도 참 이게 슬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전세 가격이 문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어떻다고? 일단 올라와야지만, 그리고 전세 수급이 전세 매수가 올라와야만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쭉쭉 잘 풀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계 경기 시황 한번 볼 거예요. 먼저 금 같은 경우 볼게요. 금은요, 가격이 결국에는 추락을 하네요. 금 가격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됐어요. 얘는 반등도 없이 그냥 떨어지네. 예, 그죠? 반등도 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주봉에서도 추세가 지금 좀 내려오겠는데 한 번쯤 얘는 올라올 거예요. 한 번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마다 물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좀 기조가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러네. 올라올 때 물량 정리 한번 해줘야 되겠다. 얘는요. 한번 올라올 겁니다. 좀 올라올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윗방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올라왔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쭉 올라오네 이러면서 이제 쭉 올라왔고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올라오더라도 막 엄청나게 막 대폭등을 해서 다시 전고점 돌파하고 막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아셨죠? 네, 그런 거 없으니까 얘는 올라올 때 여기서 물량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얘는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욕심 없이 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막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없이 여기서부터 물량을 좀 정리해 나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하십시오. 물량을 좀 정리하십시오. 환율이 그렇게 막 올라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유입니다. 원유. WTI 가지고 본다 그랬는데요. 서부 텍사스유죠. 제가 어디선가 말씀드렸죠? 이쯤 저번 달인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유가 이제 다 많이 빠졌다. 어디선가 여긴가에서 말씀드리면서 원유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지면서 어떻게 됐다? 저거 됐다. 그래서 원유가 많이 얘가 어떻게 됐다? 빠졌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디서 그랬지? 11월에서 했나? 12월에서 했나? 뭐 하여튼 여기서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죠? 좀 누가 댓글 있죠?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가격이
빠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가격이 여러분들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도 이제 내려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그쵸? 예, 근데 결국에는 뭐 세금 때문에 좀 그렇긴 했으나 그래도 결국엔 요즘 보니까 어때요? 많이 내려왔어요. 맞습니까? 많이 내려왔던데 경유 싼 데는 뭐 한 1,400원 후반 하던데? 1,485원 뭐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이거 얼마까지 갔었어? 막 1,900원 뭐 이랬잖아요. 아니야? 2,000원 선까지 갔었는데? 2,000원 선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00 선까지 2,000원 그죠? 근데 1,485원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내려온다, 내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꼭지 찍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얼티 방송은요, 유튜브는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필수야 필수. 사실은 진짜로 정말이에요. 필수예요 필수.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꼭 많이 시청하셔야 돼요.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도 막 누르시고 그러시면 좋겠고 댓글도 막 달아주세요. 그래 힘이 나. 그 댓글 다는 데가 얼마나 힘들다 그래. 힘이 나게 좀 해봐. 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을 받았으나 얘가 그렇다고 기조가 꺾인 거는 아니에요. 다만 상승률이 상승하는 속도가 좀 둔화된 건 맞아요. 그러나 얘는 계속해서 다시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한 번 더 빠지는데 그렇게 폭락이 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조금 뭐랄까 조금 좀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얘가 추락해가지고 막 기조를 무너뜨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려왔다가도 한번 일단 뜨면서 그때부터 상황을 지켜볼 텐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이번 달에 얘는 좀 조정 좀 받고 갔어도 돼. 솔직히 이번 달에 조정 좀 받고 갔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여기서 매수 들어가요. 난 매수해. 여기서 미쳤지. 떨어지고 있는데 난 매수해. 이거 난 이거 매수라고 봐. 매수하고 요 밑에 하단에다가 손절해. 나는 여차하면은 잘못하면은 그때 올라갈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미국이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9시 53분인데요. 개인들 800억 매수, 외국인들 330억 매수,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뭐 긍정적이네요. 그죠? 긍정적이고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다음 달 3월달, 4월달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겁니다. 추천주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느라고 이거 괜히 이거 잠깐만. 이거 보느라고 지금 여러분 제가 추천했다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손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손절가에다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씨 색깔은 못 씌우네. 추천주 HMM을 한번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MM을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는 22,363원에서 23,350원이고요. 목표가는 32,000원이고 손절가는 29,9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만약에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칼같이 손절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손절가 잘 지켜주시고 목표가까지도 한번 잘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좀 사놓고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카톡방에서도 지금 뭐 아침부터 다들 굿모닝 열심히 인사하고 우리 제주교사님도 또 이렇게 아침마다 항상 좋은 것도 올려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그 신약방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대신 10호 거래 정지가 추천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신 10호 스펙 이거가 나갔었는데 이거 보세요. 거래가 정지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대신 밸런스 지금 던져요. 어서 5,000원이다. 어서 던져. 전량 팔아 매도 막 이랬죠.
이게 언제냐면 22일 수요일이었어요. 여기입니다. 22일 수요일이었어요. 여기서 분할로 조금씩 우린 던졌고요. 22일 수요일날 제가 뭐라 했냐면 전량 던져 라고 여기 카톡에 얘기했어요. 그쵸? 22일날 전량 던져. 지금 던져요. 어서 5천이다. 어서 던져 하면서 전량 팔아. 전량 매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수 빠집니다. 연령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음날부터 거래 정지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게 팔았죠. 예, 여기 기가 막히게 팔았지. 여기다 딱 팔았는데 어제하고 오늘 거래 정지 들어갔습니다. 이거 못 판 사람들, 물린 사람들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예, 정말 잘 팔았어요. 그쵸? 그래서 대신 10% 정지 기가 막히게 팔았다. 예, 이렇게 했고 와이더 플래닛도 와이더 플래닛도 이것도 어제 며칠 전에 들어갔지. 와이더 여기도 와이더 플래닛 동시효과에 걸어두세요. 말인데 22년 20일 날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서 들어갔는데 지금 바닥에서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딱 들어가고 그쵸?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죠?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그쵸? 아직도 우리는 잘 들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신신신약방에서도 열심히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리얼티 수강 들으신 분들, 수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일요일 해서 투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참여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달에 또 무엇을 공략할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주식 수업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시면 우리 단체방에서 들어오셔서 주식 수업 혹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면 사람이 모이면, 그래서 문의를 해야 돼. 누군가가 듣고 싶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가지고 사람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5, 6명이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 한 기수가 만들어지고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과외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뛰어난 수익률로 엄청나게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지금 시황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잘 비춰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